오늘 7월 26일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경제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름값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유소 가실 때 기분이 조금 나아지셨을 겁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무려 10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7월 넷째 주 전국 평균은 리터당 1,872원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5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부산은 리터당 1,855원이었습니다. 부산도 5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경유 가격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락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한 주에 60원씩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원 정도만 내립니다. 이유는 중동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다시 커졌습니다. 홍해 바닷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길은 석유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우리 주유소에 반영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21달러나 올랐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하락세는 곧 멈출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그러면 마트 물가도 따라 오릅니다. 당분간 주유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주식 시장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스피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오죽하면 롤러코스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하루에 5.7%나 급락했습니다. 지수는 6,690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400포인트 넘게 빠진 겁니다. 증권가는 이번 주 코스피를 6,700에서 7,600 사이로 봅니다. 왜 이렇게 출렁일까요? 핵심은 인공지능 투자입니다. 요즘 시장의 관심은 온통 AI에 쏠려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에 쓰는 돈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큰 발표가 이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회사들은 반도체를 많이 사들입니다. 그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많이 쓰면 우리 기업이 웃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줄이면 우리 증시가 흔들립니다. 국민연금과 여러분 퇴직연금도 여기 묶여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큰 방향이 이번 주에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 중 집을 가진 비율이 27.7%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몇 년 전엔 40%가 넘었습니다. 반면 50대는 63%, 60대 이상은 68%가 집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이른바 정끌이 가능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청년이 집을 살 방법이 줄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할까요? 자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청년 가구의 순자산은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50대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무려 2.5배 차이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입니다. 특히 순자산 하위 20%는 7%만 집이 있습니다. 이 격차는 결국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화장품이 미국 시장을 넓혔습니다. LG 생활건강의 브랜드 더 페이스샵이 월마트에 들어갑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유통 매장입니다. 그것도 1,600여 곳에 한꺼번에 입점합니다. 대표 클렌징 제품 5종을 선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쌀뜨물 세안에서 차가 난 제품입니다. 배경을 볼까요? 이 회사는 차근차근 북미를 공략해 왔습니다. 2024년엔 캐나다 월마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마존 온라인몰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은 뒤 미국 오프라인까지 넓힌 겁니다. 이 제품은 지금까지 4,900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른바 K-뷰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장품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매장까지 뚫었습니다. 이런 수출이 늘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기업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종목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 꾸준히 응원해 볼 만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공모주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이번 주 청약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딘제니아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입니다.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청약은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삼성증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희망 가격은 12,000원에서 14,500원입니다. 잠깐 용어를 짚고 가겠습니다. 공모주는 회사가 증시에 처음 상장하며 파는 주식입니다. 이때 투자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18년 미국 보스턴에서 세워졌습니다. 손상된 미세혈관을 회복시키는 약을 만듭니다. 대표 후보 물질은 눈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 기술은 예전에 1조 원 넘는 규모로 팔린 적도 있습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이오는 기대도 크지만 위험도 큽니다. 신약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임상시험이 실패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술력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회사는 다음 달 18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합니다. 공모 자금은 임상과 신약 개발에 쓸 계획입니다. 투자는 늘 신중하게 여유 자금으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 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내일도 꼭 찾아와 주세요.